인간은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왜 돈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기 돈을 그저 숫자가 아닌 인격체로 대하며 수많은 부자들을 키워낸 한 전문가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각기 다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그 돈은 당신 곁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죠. 오늘은 평범한 삶에서 스스로 부의 제국을 일군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켜온 돈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5가지 은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가졌던 모든 오해를 깨부수고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돈에 대해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노동과 수입에만 집중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돈은 단순히 버는 능력을 넘어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그리고 유지하는 능력이 모두 조화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 악기가 제 역할을 해야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듯 돈의 5가지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부는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그는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비밀로 돈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밀, 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줄어드는 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쓰면 쓸수록 잔고는 줄어들고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노동력이 멈추는 순간 이 돈의 공급도 멈춥니다.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줄어들지 않는 돈입니다. 이것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당신의 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입니다. 부동산의 월세,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줄어들지 않는 돈의 세계로 가는 순간 세상은 공짜로 바뀝니다.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무한 배급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졸업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줄어드는 돈을 줄어들지 않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말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부자 거지가 될 것입니다. 소비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돈을 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폰지 사기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쓴 돈을 내가 갚아야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며 계속해서 유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2번째 비밀로 그는 돈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설명합니다. 2번째 비밀, 돈은 중력과 같습니다. 중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변의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억 원을 모을 때는 100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죠. 하지만 2번째 1억 원을 모을 때는 90의 노력, 3번째는 80의 노력으로 그 과정이 점차 쉬워집니다. 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돈을 벌어오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1, 2, 3, 4, 5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처럼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전문가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예로 듭니다. 매장 하나를 가지고 300개까지 늘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다음 300개는 언제 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말입니다. 돈의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의 힘이 다른 돈들을 끌어당겨 당신의 부를 늘려줍니다. 많은 청년들이 1억 원, 2억 원은 작은 돈처럼 느끼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 중력을 만들고 결국 1000억 원, 조 단위의 거대한 부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돈을 다루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돈의 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3번째 비밀입니다. 3번째 비밀, 돈은 인격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는 단순한 교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돈을 살아있는 인격체, 즉 펄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회사조차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인격체 대우를 받듯 돈 역시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진 개별적인 실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이해하면 당신의 돈을 버는 시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큰 돈은 마치 경험 많은 어른처럼 보이고 작은 돈은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졌고 돈은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고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은 늘 몰려다닙니다. 이러한 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신이 돈을 모으고 벌 때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낼 것이듯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큰 돈은 당신 곁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돈은 당신의 감정을 읽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아무데나 함부로 쓴다면,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탕진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유 없는 사치를 일삼는다면 돈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구나. 돈은 자기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거나 소중히 아껴 모은다면 돈은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인격체로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작은 돈은 아껴야 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인격체처럼 다루는 지혜입니다. 돈의 중력을 이해하고 돈을 인격체처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사업이나 개인의 재정 관리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아까 돈의 중력을 이야기하며 큰 돈은 작은 돈보다 중력이 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돈보다 훨씬 강력한 중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꾸준히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모으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것을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내리면 곡물도 잘 자라고 생태계가 풍요롭지만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몇 년치 강수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일당으로 하루에 30만원, 5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하면 900만원, 1500만원이 되니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고 모으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매출이 500만원 오르는 것보다 매일매일 100만원씩 꾸준히 오르는 것이 훨씬 좋은 사업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을 몇 명의 경찰이 통제할 수 있듯 조직화된 돈은 훨씬 강력한 통제력과 증식력을 가집니다. 매달 100만원, 200만원씩 꾸준히 버는 돈의 무서움과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돈이 바로 당신의 부를 쌓아 올리는 가장 견고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원이라도 그 숫자가 보여주는 가치는 동일할지 몰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 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은 마치 100kg의 바위처럼 묵직한 중력을 가지고 당신 곁에 머무르려 하지만 누가 갑자기 주거나 쉽게 얻은 공짜 돈은 1kg도 안 되는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사업에 성공해 떼돈을 벌거나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거나 땅값이 갑자기 올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 원이라도 당신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꾸준히 모아 적금으로 쌓아 올린 돈과는 그 가치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생해서 번 돈은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당신의 지혜와 경험, 인내심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공짜 돈은 당신의 노력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없는 돈처럼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몰려다니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잘 지키지만 돈을 많이 번 뒤에 이 원리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고생과 슬픔은 마치 가시처럼 깔려 있는데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고 겸손함을 잃으면
결국 그 가시는 당신의 몸을 찔러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해야만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며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전이든 성공한 후든 이 원리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가도 불과 몇 년 만에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바로 이 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비밀들을 이해하고 줄어들지 않는 돈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계산법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지식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목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 3명이 품위 있는 삶을 살면서도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정도의 월 생활비는 약 500만 원입니다. 이는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간 약 7천만 원의 자산 소득을 만들어야 월 500만 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자산의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자산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돈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 평균 4% 수익률이라면 약 17억 5천만 원의 원금이 필요하고 주식 배당이나 월세 등 6% 수익률이라면 약 11억 7천만 원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익률 2%의 차이가 필요한 원금 약 5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가치입니다. 수익률을 2% 높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5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들이 수익률에 크도록 민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건물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바로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지식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 지식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소득을 위해 1% 수익률이라면 무려 70억 원의 원금이 필요하지만 2% 수익률이라면 35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구간에서는 수익률 1%의 지식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돈을 벌어 자산을 사고 금리가 낮아져 수익률의 가치가 급격히 커지는 구간에서 자산을 매각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 차익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월 300만 원씩 저축만 한다면 11억 7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약 3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연 6% 복리로 저축한다면 이 기간은 18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복리의 힘은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복리 효과를 포함해 약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불과 4년 만에 자본주의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월 2,0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2,50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하루에 85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5만 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5만 원의 이익이 남는 상품을 하루에 17개 팔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을 17개 팔기 위해 300명이 내 상품 설명을 봐야 합니다. 300명의 고객을 유치하려면 15,000명이 내 콘텐츠를 봐야 합니다. 15,000명이 내 콘텐츠를 보게 하려면 3만 명에게 내 콘텐츠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입니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을 때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당신의 돈을 쓸 때보다 남의 돈을 더 아끼지 않고 쉽게 쓰는가요? 친구가 저녁을 산다고 할 때 당신의 돈으로 사이다 하나 더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음식을 마음껏 시키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당신이 가진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게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물품이나 세금으로 마련된 시설물조차도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당신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집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수각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수각은 물을 받는 돌그릇을 의미합니다.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 돌그릇은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각 자체가 없어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면 수각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러한 착각은 행동 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전망 이론으로도 설명됩니다. 인간은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 지갑으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손실을 획득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만원을 잃어버렸을 때 영화표 만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화를 다시 보러 가기를 꺼리지만 지갑 속에 현금 만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영화표를 삽니다. 뇌가 영화표 계좌와 현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손실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깨끗이 벌어야 합니다. 더러운 돈은 그 효용을 적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은 200만원이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에서 받은 돈은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느끼지만 부도덕한 기업에서 받은 돈은 그 가치를 절반으로 느끼고 낭비하기 쉽습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돈이 모여 일정한 규모를 이루고 그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누거나 낭비하지 않고 모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설령 가족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잉여 자본이 재산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조언을 합니다. 한 전문가가 말하는 돈의 비밀들은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돈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돈은 인격체이기에 당신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돈은 당신에게 충성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